아내는 오늘도 야근을 한다며 11시가 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예린은 그 남자의 손길이 싫지 않았다. 남편과 섹스리스로 산지 벌써 3년. 낯선 남자의 손길에 그동안 잠자고 있던 본능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우정과 사랑, 배신이 얽힌 운명적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카페에서 강우진은 시계를 확인했다. 7시 10분. 평소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최준석이 늦는 일은 드물었다. 미안, 우진아.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준석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항상 단정했던 셔츠도 구겨진 채였다. 괜찮아. 나도 방금 왔어. 우진은 준석을 위해 미리 주문해둔 카페라떼를 밀어줬다. 하지만 준석은 평소와 달리 고마운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준석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하지만 우진은 15년간 준석과 함께 해오면서 그의 말투와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회사 일이야? 아니면 집안일? 준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진아, 너는 이혼하고 나서 어때? 솔직히 말해봐. 갑작스러운 질문에 우진은 당황했다. 준석이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그 일을 조심스럽게 피해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뭐가 어떻다고? 그냥 혼자 사는 거 말이야. 외롭지 않아? 우진은 준석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평소 직설적이던 친구가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것도 이상했다. 외로울 때도 있지. 그런데 갑자기 왜? 준석은 카페라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우진아, 너는 결혼할 때 예린이를 어떻게 생각했어?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내가 예린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너잖아. 아, 맞다. 미안. 머리가 좀 복잡해서. 준석이 머리를 감싸 쥐는 모습을 보며 우진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준석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말해봐. 우리 사이에 못할 얘기가 뭐 있어? 우진아, 솔직히 말하면 집에서 너무 힘들어. 예린이가? 뭔 일인데? 준석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결혼한 지 7년이 됐잖아. 처음 몇 년은 좋았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린이가 변했어. 어떻게? 모든 걸 거부해. 내가 다가가려고 하면 피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짜증내고, 마치 내가 무슨 병균인 것처럼 대해. 우진은 준석의 고민이 부부간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준석의 모습이 낯설었다. 그게 언제부터야? 한 3년 전부터인 것 같아.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 스트레스 받거나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점점 심해져. 준석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다. 병원에는 가봤어? 가자고 하면 화부터 내.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문제는 내가 너무 요구가 많다고. 그럼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때? 그것도 거부해. 부부 상담 같은 건 창피하다고. 그냥 내가 참고 살라고. 우진은 친구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였다. 준석아, 그래도 부부는 대화로 풀어야 하는 거 아니야? 대화? 준석이 쓴웃음을 지었다. 우진아, 넌 3년 전에 이혼했으니까 모를 거야. 때로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 포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예린이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회사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이혼하기엔 너무 복잡해. 준석은 고개를 떨구며 계속했다. 그리고 솔직히 예린이를 사랑해. 지금도. 그래서 더 힘든 거야. 우진은 친구의 마음을 이해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자신의 경우는
서로 합의하에 조용히 정리할 수 있었지만 준석의 상황은 달랐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준석이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진아, 너는 혼자 살면서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해? 외로움이나 그런 욕구 말이야. 우진은 친구의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너무 사적이고 민감했다. 그냥 일에 집중하려고 해. 취미 생활도 하고. 그게 정말 효과가 있어?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카페의 잔잔한 재즈 음악만이 그 공간을 채웠다. 우진아,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 그런데 너 말고는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괜찮아. 친구 사이에 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석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여전히 그늘이 남아 있었다. 시계는 어느새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라면 벌써 집에 돌아갈 시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준석을 혼자 보내기가 미안했다. 준석아, 오늘 집에 늦게 들어가도 괜찮아? 어차피 예린이는 신경 안 써. 내가 언제 들어가든 관심도 없어. 그 말에서 우진은 친구의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결혼했지만 혼자 사는 자신보다 더 외로워 보이는 준석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시간 있으면 좀 더 이야기하자. 괜찮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두 친구는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우진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대화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 될 줄은. 해시태그 그날 밤 준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예린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이제는 당신이 싫은 것 같아. 결혼 반지를 빙빙 돌리며 준석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는 예린이 등을 돌리고 깊게 잠들어 있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예린은 평소처럼 조용히 아침을 차려놓고 출근 준비를 했다. 부부라기보다는 룸메이트 같은 일상이었다. 예린아, 아침 맛있어. 고마워. 준석이 어색하게 말했지만 예린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늦어서 먼저 가볼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 안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일주일이 지났다. 준석은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가고 밤늦게 돌아와 예린과 몇 마디 나누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드는 것. 거실 불빛은 희미했다. TV 화면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웃음소리는 집안에 전혀 스며들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있던 준석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맞은편 식탁에 앉아 책을 읽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예린아, 오늘 늦게 들어와도 뭐라고 안 하네. 한예린은 책장을 넘기며 짧게 대답했다. 늦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뭐.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벽이 느껴졌다. 준석은 그 벽을 깨고 싶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우리 요즘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 예린은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회사에서 힘들면 회사 일 얘기하면 되잖아. 괜히 감정적인 얘기 꺼내지 말고. 나 감정적인 얘기하는 거 싫어? 싫지. 불필요하잖아. 준석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다. 결혼 초반 매일 밤 함께 산책하며 나눴던 사소한 대화들이 떠올랐다. 그때는 어떤 주제든 웃으며 이어갔는데 지금은 한마디조차 날카롭게 부딪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TV에서 터져나온 웃음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 뿐이었다. 예린아, 준석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나 때문에 힘든 거야? 내가 뭘 잘못했으면 말해줘. 고치면 되잖아. 그제야 예린이 책을 덮고 준석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없었다. 준석 씨, 고칠 문제가 아니야.
그냥 내가 이제는 당신이 싫은 것 같아. 날카로운 칼날 같은 말이 가슴을 찔렀다. 준석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싫다고?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갑자기는 아니야. 예린이 차갑게 잘랐다. 이미 오래전부터였어.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춰주고 나도 지쳤어. 준석은 눈을 감았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사회적 체면, 그리고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한꺼번에 뒤엉켰다. 그 순간 전날 카페에서 나눈 우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넌 어떻게 외로움을 버텨?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예린이 다시 책을 펼쳤다. 대화는 이미 끝났다는 듯. 준석은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혼자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곧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그를 이끌게 될 터였다. 금요일 오후 준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휴대폰을 꺼내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진아, 지금 시간 있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응,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만날 수 있을까? 정말 급한 얘기가 있어. 우진은 친구의 절박함을 느꼈다. 어디서 만날까? 한강공원 잠원지구.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벤치에 앉은 준석은 며칠 사이에 더욱 수척해져 있었다.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듯 턱에 수염이 성성하게 자라나 있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잖아. 우진아. 준석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하고 있었다. 나 정말 한계야. 무슨 일인데? 어젯밤에 예린이랑 크게 싸웠어. 아니, 싸움이라고 할 수도 없지. 나만 소리 지르고 예린이는 그냥 차갑게 쳐다만 보더라. 준석이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냈다. 우진이 알기로는 준석이 담배를 끊은 지 5년이 넘었는데 다시 피우기 시작했어? 어제부터 안 피우면 미칠 것 같아서. 우진은 말없이 준석 옆에 앉았다.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어놓았다. 준석아,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야? 지난번에는 자세한 얘기 안 했잖아. 준석이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고는 연기를 천천히 내뱉었다. 우진아, 솔직히 말할게. 예린이가 완전히 나를 거부해. 아예 거부한다는 게 부부로서의 그런 관계 말이야. 벌써 2년째야. 우진은 친구가 말하는 바를 이해했다. 하지만 이런 사적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조언해야 할지 막막했다. 혹시 예린이가 다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니야? 일이나 건강 문제 같은 거? 그런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더 배려하려고 했거든. 집안일도 더 도와주고 예린이가 좋아하는 곳에 데리고 다니고. 그런데 소용없어. 오히려 더 싫어해. 내가 뭘 해도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해. 준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어젯밤에는 내가 참다 못해서 진짜 솔직하게 얘기했어. 우리가 부부인데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서로 노력해보자고. 예린이가 뭐라고 했는데? 그냥 차갑게 쳐다보면서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하더라.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우진은 할 말을 잃었다. 부부 사이의 문제는 외부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준서가 그래도 전문가한테 상담받아 보는 게 이미 얘기해봤어. 예린이가 절대 안 한다고 해.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상담을 받느냐고. 준석이 담배를 바닥에 비비며 꺼뜨렸다. 우진아, 솔직히 말해서 나도 남자야.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 미칠 것 같아. 우진은 친구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했다. 자신도 결혼 생활 중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없잖아. 다른 방법? 준석이 우진을 쳐다봤다. 어떤 방법?
아니, 그냥 혼자서 해결하는 방법들 있잖아.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리고 뭔가 허전해. 결혼을 왜 한 건지 모르겠어.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해가 지면서 강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우진아,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준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뭔데? 너는 예린이를 어떻게 생각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우진은 당황했다. 무슨 뜻이야? 그냥 여자로서 말이야.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대답해봐. 솔직하게. 우진은 잠시 망설였다. 한예리는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패션 디자이너답게 스타일링 감각도 뛰어났고 지적인 매력도 있었다. 하지만 친구의 아내에 대해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었다. 예린이는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예쁘기도 하고. 그렇지? 다른 남자들도 다 그렇게 말해. 그런데 정작 남편인 나한테는 준석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그건 예린이 입장도 있을 거야. 뭔가 이유가. 준석이 쓴웃음을 지었다. 이유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 그때 준석이 갑자기 우진의 팔을 잡았다. 정말 이상한 부탁인데. 뭔데? 준석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혹시 예린이랑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만나다니? 무슨 뜻이야? 그냥 대화라도. 예린이가 남편인 나한테는 마음을 안 열잖아. 그런데 너같이 다른 남자, 그것도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면 뭔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진은 준석의 제안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친구가 그만큼 절망적이라는 것도 이해했다. 그건 좀. 예린이가 동의할까? 내가 말해볼게. 너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거부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제발. 다른 방법이 정말 없어. 이혼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그렇다고 이대로 살 수도 없고. 준석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다. 만약 예린이가 너를 통해서 뭔가 변화할 수 있다면 우리 부부가 다시 예전처럼 될 수도 있을 거야. 우진은 고민에 빠졌다.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부부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었다. 이건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우진아, 15년 동안 절친하게 지낸 우리 사이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거 처음이지? 그 말에 우진은 할 말을 잃었다. 정말로 준석이 이런 식으로 부탁한 적은 없었다. 예린이한테 말해보고 연락할게. 만약 예린이가 싫어하면 그냥 포기하는 거야. 정말 고마워. 준석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하지만 우진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뭔가 단순하지 않을 것 같은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그럼 내가 예린이한테 얘기해보고 괜찮다고 하면 연락할게. 고마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진은 계속 생각했다. 과연 자신이 친구 부부의 문제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하지만 15년 친구의 절박한 부탁을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그리고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것뿐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자신을 달랬다. 그때만 해도 우진은 몰랐다. 이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세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히게 될지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최준석은 무심히 사람들을 헤치며 발을 옮겼다. 아내 예린이 혼자 시간을 갖고 싶다며 집을 나선 지 벌써 3시간째. 불안한 마음에 괜히 이곳저곳을 서성이던 그는 불현듯 익숙한 실루엣을 보았다. 하얀 블라우스 차림의 여인.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누군가와 다정히 웃고 있었다. 예린이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젊고 세련된 차림, 눈웃음을 지으며 예린에게 커피를 건네고 있었다. 순간 준석의 발걸음이 굳어졌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는 순간 모든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준석은 충격에 휘청이며 화장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귀까지 쿵쾅거렸고 머릿속은 하얘졌다. 이게 뭐야? 예린이 대체 누구야? 저 남자는.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강우진. 잠시 망설이던 준석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준석아, 목소리 왜 그래? 어디 아파? 준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진아, 나 방금 예린이 다른 남자랑 있는 거 봤어. 뭐라고? 확실해? 둘이 손을 잡고 있었어. 웃으면서.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야. 우진은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머릿속 한구석에 오래 숨겨두었던 기억이 스멀스멀 떠올랐다. 3년 전, 이혼 직전, 아내가 자주 언급하던 이름, 회사 후배, 예린 씨.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우진은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준석아, 혹시 그 남자 너 모르는 사람 맞아? 응, 낯선 얼굴이었어. 근데 왜? 혹시 뭔가 아는 거 있어? 우진은 순간 대답을 삼켰다. 차마 지금은 말할 수 없었다. 예린이라는 이름이 그의 과거와 얽혀 있다는 사실을. 준석은 화장실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마주했다. 눈가가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그리고 그때 휴대폰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한예린, 준석, 오늘 늦게 들어가. 회사 사람들 만난다고 했지? 너무 신경 쓰지 마. 거짓말. 뻔뻔한 거짓말. 준석의 주먹이 덜덜 떨렸다. 그래, 이제 다 끝이구나.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진정하고. 지금 어디야? 강남역 근처 백화점이야. 거기 있어. 내가 지금 갈게. 30분 후 우진은 준석을 찾아갔다. 친구는 백화점 휴게 공간 구석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석아. 우진의 목소리에 준석이 고개를 돌렸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우진아, 나 정말 바보였나 봐. 예린이가 나를 싫어한다고 할 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준석아. 그런데 이미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한테 차갑게 굴었던 거고. 준석이 고개를 감싸쥐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우진은 친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3년 전 자신의 아내가 언급했던 예린 씨가 바로 준석의 아내였다는 사실. 그때도 이미 뭔가 있었던 건 아닐까? 준석아,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해봐. 확실히 하고. 확실히? 이미 충분히 확실하잖아. 그래도 오해일 수도. 오해? 준석이 쓴웃음을 지었다. 우진아, 그 눈빛 봤어? 그 미소 봤어? 내가 바보가 아니라고. 그때 준석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예린이었다. 받아봐. 우진이 말했다. 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 준석 씨, 지금 어디예요? 목소리가 이상하네. 강남에 친구랑 만났어. 아, 우진 씨랑요? 그럼 늦게 들어가도 되겠네. 저도 회사 동료들이랑 저녁 먹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준석은 순간 소름이 돋았다. 예린아, 혹시... 네, 아니야. 조심히 들어와. 네, 그럼 나중에 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준석은 우진을 바라봤다. 들었지? 회사 동료들이랑 저녁 먹는다고. 준석아, 우진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7년 동안 믿고 살았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우진은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이 숨기고 있는 비밀 때문에 더욱 괴로웠다. 준석아, 혹시 그 남자 얼굴 다시 볼 수 있어?
왜?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혹시 우리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서. 아니야.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백화점의 소음이 주변을 가득 채웠지만 그들에게는 정막만이 흘렀다. 우진아, 응, 솔직히 말해줘.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우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년 전 자신이 겪었던 상황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준서가 진실을 알아야 해. 확실히. 어떻게? 직접 물어봐. 예린 씨에게. 그럼 부인할 거야. 그래도 해봐야지. 부부잖아.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절망이 서려 있었다. 우진아, 만약 정말 그런 거라면 나 어떻게 해야 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이혼? 그것도 선택 중 하나겠지. 준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7년이야, 7년을 함께 살았는데. 준석아, 그런데 정작 나는 예린이에 대해서 뭘 알고 있었을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건 아닐까? 우진은 친구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준석이 너무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준석아, 오늘은 집에 가지 마. 우리 집에 와서 쉬어. 괜찮아.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럼 호텔이라도 잡아. 아니야. 집에 가서 예린이 기다릴게. 준석이 일어섰다. 그리고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곧 준석이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과거의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이었다. 준석이 떠나고 혼자 남은 우진은 3년 전을 떠올렸다. 아내가 자꾸 언급하던 회사 후배 예린 씨. 그때 이미 뭔가 있었던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준석의 결혼은 처음부터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일지도 모른다. 우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향했다. 내일은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한예린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날 밤 준석은 집에서 예린을 기다렸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며 오후에 목격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예린의 미소, 그 남자와 잡은 손, 그리고 뻔뻔한 거짓말.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어요. 예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하지만 준석은 이제 그 차분함 뒤에 숨은 거짓을 알고 있었다. 예린아, 앉아봐. 왜요? 피곤한데. 앉으라고. 준석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다. 예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회사 동료들과 잘 만났어? 네, 그럭저럭. 누구랑 만났는데? 예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왜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궁금해서. 팀 사람들이랑요. 김 과장님, 박 대리님. 준석은 예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거짓말하지 마. 뭐라고요? 내가 봤어. 너 강남역 백화점에서 남자랑 손잡고 있는 거. 예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곧 태어남을 되찾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 무슨 소리예요? 언제 그런. 예린아. 준석이 일어섰다.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고. 준석 씨, 정말 오해예요. 저는 오해? 준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손을 잡고 눈을 마주보고 웃는 게 오해야? 예린이 입술을 꽉 물었다. 누구야? 그 남자가 누구야? 대답해. 준석의 소리에 예린이 움찔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7년이야, 예린아. 우리가 결혼한 지 7년이 됐어. 그 7년이 다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설명해봐. 예린이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 없었다. 오히려 차가운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준석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뭘 그만하라는 거야? 이 결혼, 이 관계. 준석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더 이상 못하겠어요. 거짓으로 살기. 예린이 일어서서 준석을 마주봤다. 네, 맞아요. 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요. 준석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언제부터야? 3년 전부터요. 준석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럼 지난 3년 동안 나는 바보였죠. 눈치도 못 채고. 예린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그래서 나한테 차갑게 굴었던 거야? 그래서 내 손길을 거부했던 거야? 네, 미친년. 준석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다. 그럼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 왜 나를 바보로 만들어? 말했으면 순순히 놔줬을 줄 알아요? 뭐라고? 준석 씨 성격 모르는 줄 알아요? 절대 안 놔줬을 거면서. 예린이 비웃듯 말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편했거든요. 이 집, 생활비 다 준석 씨가 대주니까. 준석은 귀를 의심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나를 이용한 거야? 이용이라기보다는 윈윈 아니었나요? 준석 씨도 결혼한 남자 체면은 유지하고. 준석이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체면이라고 했어? 내가 체면 때문에 너랑 살았다고? 아니에요? 그 순간 준석의 손이 번쩍 올라갔다. 하지만 예린의 뺨을 치기 직전에 멈춰섰다. 준석 씨, 때리면 바로 신고할 거예요. 예린이 차갑게 말했다. 준석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다. 대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예린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알아요. 그런데 넌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야? 예린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좋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라는 걸. 달라서 못 살겠으면 헤어지자고 하지. 왜 다른 남자를 만나? 그 사람은 저를 이해해줘요. 준석 씨와 달리. 준석이 허탈하게 웃었다. 이해해준다고? 유부녀를 빼앗아가면서 이해해준다고? 준석 씨, 말 조심해요. 조심하라고? 지금 내가 뭘 조심해야 한다는 거야? 준석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이웃집에서 들릴 정도로 컸다. 준석 씨,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3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던 내가 진정하라고? 준석이 거실을 미친 듯이 돌아다녔다. 화병에 놓인 꽃을 집어던지고 탁자 위의 물건들을 쓸어버렸다. 그 남자 이름이 뭐야? 말 안 해요. 이름 말하라고. 싫어요. 준석이 예린의 어깨를 붙잡았다. 말해. 누구야 그 개새끼가. 손 놔요. 예린이 준석을 밀어냈다. 하지만 준석은 더욱 거칠게 다가왔다. 7년을 우롱한 대가가 뭔지 알아야지. 준석 씨,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두 사람 모두 멈춰섰다. 밤늦게 누가? 준석이 인터폰을 확인했다. 강우진이었다. 문을 열자 우진이 들어왔다. 집안의 난장판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준석아, 무슨 일이야? 우진아, 예린이가. 준석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우진이 예린을 바라봤다. 예린도 우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우진 씨, 예린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예린 씨,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제가 준석 씨와 이혼하려고 해요. 이혼? 우진이 놀라며 준석을 보았다. 우진아, 준석이 우진의 팔을 잡았다. 예린이가 3년 동안 다른 남자와 바람 피웠어. 3년 동안 나만 바보였어.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예린 씨, 정말인가요? 네. 예린이 담담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군지 우진 씨도 알 거예요. 뭐라고요? 순간 우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년 전 우진 씨 아내와 함께 일했던 정민수 씨예요. 우진은 순간 숨이 막혔다. 정민수, 자신의 이혼 원인이 된 바로 그 남자였다. 예린 씨, 설마, 네, 맞아요. 우진 씨 부인을 빼앗아갔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준석이 우진을 바라봤다. 친구의 얼굴에서 뭔가 아는 것 같은 표정을 읽었다. 우진아, 너 뭔가 알고 있었던 거야? 우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3년 전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간 정민수가 이제는 친구의 아내까지 빼앗아간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확신할 수 없어서 친구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이다. 우진아. 준석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대답해. 준석아. 미안해. 우진이 고개를 떨궜다. 정말 미안해.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준석은 우진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진아, 너 정말 뭔가 알고 있었던 거야? 우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친구의 절망적인 눈빛을 보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준석아, 앉아. 서서 들을게. 말해봐. 우진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년 전 내가 이혼할 때 말이야. 내 아내가 바람 피웠던 남자가 정민수였어. 뭐? 준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아내가 자주 언급하던 이름이 있었어. 회사 후배 예린 씨라고. 예린의 표정이 굳어졌다. 당시에는 그냥 직장 동료인 줄 알았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뭐야? 준석이 소리쳤다. 그때부터 이미 정민수가 예린 씨와도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아. 준석은 충격에 뒤뚱거리며 소파에 앉았다. 그러니까 그 개새끼가 내 아내랑 내 아내를 동시에? 그런 것 같아. 예린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두 남자가 그녀를 바라봤다. 동시에 만난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었어요. 처음엔 우진 씨 부인이었어요. 그 다음이 저였고 우진이 경악했다. 그럼 너는 내 아내가 정민수와 헤어진 다음에 네, 그 사람이 저에게 접근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위로해주는 척했죠. 예린이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우진 씨 부인과 헤어져서 외롭다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시작됐어요. 준석이 고개를 감싸쥐었다. 그럼 그 남자는 처음부터 유부녀들만 노린 거야? 아마도요. 우진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 개새끼가 계획적으로 우리 가정들을 파괴한 거였어. 우진 씨, 예린이 우진을 바라봤다. 하지만 저도 선택한 거예요. 누가 강제로 한 게 아니라. 준석이 소리쳤다.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럼 왜? 사랑이 없었으니까요. 예린의 냉정한 대답에 준석은 말을 잃었다. 처음부터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결혼하기 좋은 조건이었을 뿐이죠. 안정적인 직장, 성실한 성격, 괜찮은 외모, 결혼 상대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우리가 함께했던 7년이 다 거짓이었던 거야? 거짓은 아니었어요. 그냥 감정이 없었을 뿐이죠. 그때 우진이 입을 열었다. 예린 씨, 정민수는 지금 뭐라고 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예린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이혼하면 같이 살자고 해요. 그럼 너는? 글쎄요. 그 사람도 믿을 만한지 확신이 안 서요. 준석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예린을 바라봤다. 뭐라고? 그럼 정민수도 믿지 못하겠다고?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이 또 안 피울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미친. 정말 미쳤다. 준석이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다. 그럼 넌 뭘 원하는 거야?
대체 뭘 원한다는 거야? 편한 생활이요. 예린의 솔직한 대답에 두 남자 모두 할 말을 잃었다. 사랑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 불안정은 견딜 수 없거든요. 우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행복? 예린이 비웃듯 말했다. 그런 감정적인 것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해요. 현실이라고? 우진 씨도 알잖아요.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우진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예린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사는 건 옳지 않아요. 옳고 그른 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때 준석이 갑자기 일어났다. 그만해. 준석아. 우진아, 그만하자. 더 들어봤자 소용없어. 준석이 예린을 바라봤다. 이혼하자. 정말요? 응.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 예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조건은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정말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뭔데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준석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정민수에게 전해줘. 만약 내가 그놈을 마주치게 되면 그때는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예린이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럼 이제 갈게요. 예린이 일어서서 방으로 향했다. 짐을 챙기려는 것 같았다. 준석과 우진은 거실에서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았다. 미안해. 뭐가? 너한테 화낸 거 내가 말하기 어려웠을 텐데. 우진이 준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야말로 미안해.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말해봤자 달라졌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넌 3년 동안 바보처럼 굴지는 않았을 거야. 두 친구는 잠시 침묵했다. 우진아, 응,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시작하는 거지. 우리 둘 다 쉽겠어? 쉽지는 않겠지. 하지만 거짓 위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30분 후 예린이 큰 가방 2개를 들고 나왔다. 갈게요. 어디 갈 건데? 준석이 물었다. 일단 친구 집에. 그 다음은 생각해 볼게요. 예린이 현관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돌아봤다. 준석 씨, 미안해요. 정말로. 그것이 예린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사라졌다. 거실에는 다시 조용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적인 침묵이 아니라 뭔가 정리된 듯한 고요함이었다. 술 한잔 할까? 지금? 응. 이 모든 게 끝났다는 의미로.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친구는 부엌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마주 앉았다. 건배. 뭘로? 새로운 시작으로.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래도 하나는 다행이야. 뭐가? 이제 진실을 알게 된 거. 거짓 위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거.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진아. 응, 고마워.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줘서 당연한 거지. 우리 15년 친구잖아. 그날 밤 두 친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상처, 미래의 계획, 그리고 진정한 우정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때로는 진실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3개월 후 준석은 새로운 아파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외롭긴 했지만 거짓된 관계에서 벗어난 홀가분함이 더 컸다. 우진은 여전히 혼자였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친구와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한예리는 정민수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가 6개월 만에 다시 헤어졌다. 우진의 예상대로 정민수는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실은 때로 늦게 드러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는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친구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1. 우진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2. 준석이 가장 현명한 결정을 했을까요? 3. 예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나요? 4.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좋아요. 비슷한 이야기가 더 보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